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델링이랑 약간 동떨어진 명령인데요. 카메라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거의 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요, 이제 재질과 조명을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고정된 뷰를 잡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카메라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전체 예제를 해가지고, 이번 맥스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어디 있냐면요. 크리에이트 패널에 여기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타겟과 프리 카메라. 타겟은 말 그대로 타겟이 있는 카메라, 프리는 타겟이 없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차이냐? 자, 설치하는 법. 타겟을 먼저 해볼게요. 클릭 하신 다음에 탑뷰나 기타 등등 뷰에서 아무 데나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탑뷰가 좋습니다. 탑에서 먼저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를 놓지 마시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찍은 점은 관찰자 시점, 즉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 드래그해서 놓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동 툴로 보면 이 타겟 카메라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관찰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을 움직이면 내가 바라보는 시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겟 카메라고요. 프리 카메라는 자, 프론트에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어떻죠? 타겟이 없는 카메라에서 얘는 시점을 바꾸려면 회전 명령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카메라를 바로 프리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프리 카메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데 사실 많이 쓰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인테리어나 모델링 할 때는 섬세하게 보이는 시점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파라메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타겟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죠.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고 타겟을 움직일 수 있고, 이 타겟과 카메라를 연결하는 이 선을 누르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카메라를 설치하셨으면 카메라에서 봐야겠죠. 지금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밖에 없으니까 이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하셔서 맨 위로 가시면, 잠시만요. 예, 퍼스펙티브 클릭하셔서 보면 카메라라고 있죠. 여기서 지금 설치한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시면 여기 여러 대가 쭉 걸려요.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카메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이런 타겟을 움직이면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특징은 뭐냐면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줌 명령을 쓰면 여기가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고정된 뷰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 그 외에 몇 가지 특수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자 시점을 이동하든가 아니면 타겟, 바라보는 방향을 이동해서 정확히 고정된 뷰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메라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파라메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타겟에는 아무 파라메타가 없습니다. 그냥 이 타겟은 이동할 뿐이고요.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파라메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있는 게 이 렌즈라고 되어 있는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렌즈, 포브,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한번 사진을 보면 자, 자, 여기 보셔야 알겠지만 A, 즉 필름에서부터 렌즈까지가 포컬 랭스라 부르고요. 즉 렌즈고요. 이 B, 이게 포브각입니다. 자, 다시 맥스를 보시면 여기 렌즈라고 되어 있는 거랑 포브가 있죠. 즉 그게 요 A가 포컬 랭스가 렌즈가 되는 거고요. 이게 포브예요. 즉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요 동일한 렌즈일 때 만약에 이 렌즈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 이 필름에 맺히는 상은 이렇게 좀 더 좁아지겠죠. 그럼으로써 이 포브각 자체도 좁아지게 되죠. 즉 시야.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른 값이 아니고요. 동일한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듯이 이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줌이 되는 거죠. 줌. A의 값이 작으면, 즉 이 렌즈가 매우 이렇게 가깝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이 매우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광각 렌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망원 렌즈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맥스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렌즈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카메라의 아이콘 보시면 각이 좁아지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되죠? 포브 값도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포브 값은 쓰지 않고요. 이 카메라 렌즈 값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카메라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이 파라메타를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으실 텐데요. 카메라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렌즈 일단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 렌즈는요. 50m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mm. 왜냐 50mm냐면 사람이 한쪽 눈을 감았을 때 그 눈으로 보이는 시야가 50mm입니다. 즉 50mm가 가장 자연스러운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그래서 카메라 쓰시는 분들도 가장 표준 렌즈, 단렌즈가 50mm 렌즈죠. 이게 사람이 보는 눈과 가장 비슷한 결과를 얻어내는 렌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광각 렌즈가 돼버리죠. 뭐 10mm다. 그러면 매우 넓어졌죠. 이 상태에서 제가 카메라를 물체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타겟은 저 물체 안에 두고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즉 9mm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떻게 보이죠? 물체가 상당히 왜곡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즉 렌즈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야각은 넓어지는데 상은 왜곡이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물체를 좀 복사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죠? 상이 지금 장면이 상당히 왜곡이 되죠. 하지만 이거의 좋은 점은 즉 광각 낮으면 낮을수록 볼 수 있는 범위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한 이쯤에 서서 보게 되면 매우 넓게 보이죠. 하지만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망원 렌즈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섰을 때 보이는 각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근감도 거의 안 먹고 장면이 왜곡되는 것도 없죠. 120mm, 50mm가 말씀드렸지만 표준. 낮으면 낮을수록 넓게 보이지만 장면이 왜곡이 된다. 포브는 이거랑 동일한 결과입니다.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라 옵션을 켜주면 이거는 원근감이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이게 시프트 틸트 렌즈를 쓴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에요. 스톡 렌즈라는 거는 뭐 단렌즈인데 단렌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주나 아니면 그냥 클릭하면 그 렌즈 값이 바로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면은 말씀드렸지만 50mm인데요. 뭐 35에서 50mm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50mm 이하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제품이나 어떤 제품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면은 뭐 MP3나 그런 것들 자동차도 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한 85mm나 135mm 정도에서 이렇게 멀리 찍어서 렌즈를 잡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질 않게. 그 외 인테리어는 50mm에서 약간 이하 정도로 해서 원근감도 먹게끔 해주는 게 바로 카메라. 이렇게 고정된 뷰를 잡아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자 카메라를 잡으신 다음에 자 렌더링 명령을 하시면 실제 이렇게 렌더링을 하잖아요. 결과물.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카메라 뷰 누르신 다음에 여기 Show Safe Frame이라고 있죠. 이 옵션을 키시면 지금 보듯이 이게 노란색 선이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실제 렌더링 되는 영역입니다. 자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 여기 렌더 셋업이라는 데 가시면 여기 커먼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렌더링 할 수 있는 해상도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뷰포트 그 비율하고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보는 거랑 다르게 렌더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 세이프 프레임을 켜놓으면 실제 렌더링 되는 영역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뭐 와이드하게 800에 뭐 30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보여지죠.
640480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세이프 프레임도 알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메타가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클리핑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예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테리어 쪽 렌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장면이 있다. 지금 인테리어만을 위한 모델링이죠. 겉에서 뭐 볼 게 없고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카메라를 잡아야겠죠. 그냥 이렇게 렌더링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카메라에서 이제 많이 쓰는 타겟으로 탑에서 방 안내 끝에서 이쪽을 이렇게 바라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카메라로 바꿔야 되죠. 1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카메라가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닥만 보이게 되죠. 마치 뭐 벌레가 보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방 안이 보이게 되죠. 근데 너무 방의 크기에 비해서 좁게 보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뭐를? 렌즈를 이렇게 낮춰주시면 어떻게 돼요? 방 안이 다 보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상당한 왜곡이 되죠. 그렇죠? 이건 무슨 SF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렌즈가 돼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이 얼마라고 그랬죠? 50mm라고 그랬죠. 그래서 35에서 50, 가능 뭐 23mm 정도도 쓰는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방안을 다 보여주기에는 너무 공간이 안 나오죠. 제가 아무리 벽 뒤에 붙더라도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공간이 충분하면 이렇게 방 안에서 뭐 28mm나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이 넓으면 이렇게 잡으시고 만약에 너무 좁아서 카메라 잡는 게 문제가 되시면 나가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벽만 보이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에는 이 클리핑 플랜이라는 메뉴입니다. 클릭. 체크 매뉴얼리, 클릭 매뉴얼리 옵션을 켜주면 저 탑에서 봤을 때 지금 빨간색이 보이시죠? 그리고 니어 클립, 파 클립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그냥 값을 줘볼게요. 스피너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시면 자 탑에서 자 니어 클립이 2000 정도예요. 카메라에서부터 2000. 파 클립을 좀 더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에서부터 7000. 즉 이 클립 매뉴얼리 옵션을 키시면요. 실제 카메라가 보게 되는 영역은 여기 니어에서부터 파 요 공간까지만 보이게 돼요. 즉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뷰를 카메라 뷰를 보면 어떻죠? 아니 다 보이죠. 밖에서 잡았으니까. 자, 니어 쪽을 줄이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제가 파 쪽을 당기면 어떻죠? 이렇게 잘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구간을 정해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잘라버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립 매뉴얼리 옵션을 써서 하면 뭐 표준 렌즈 24가 아니라 뭐 한 35mm 정도에서도 이 방향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큼 원하는 렌즈를 써서 이렇게 방안을 넓게 이렇게 시원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 방 안에서만 잡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제 그 익스테리어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현재 보면 카메라랑 타겟과 카메라가 같은 높이에 있죠. 같은 Z축에. 이럴 땐 괜찮은데 다른 축에 있다면, 즉 카메라가 이렇게 높고 타겟이 낮은 쪽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수직선 쪽이 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안 나오고 이 건축에서는 카메라를 이렇게 잡는 게 매우 안 좋아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뚫겠습니다. 자, 이러면 구도가 불안해져 보이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카메라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자, 여기 어플라이 카메라 커렉션 모디피어라고 있죠. 요걸 주시면 돼요. 한번 클릭해 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이 똑바라지죠.
그렇죠? 카메라나 타깃의 위치는 그대로고, 그리고 카메라 선택하고 이제 여기 모디피어 리스트를 보시면 카메라 커렉션이라는 명령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뭐 이동하실 때는 다시 이제 버리고 여러분들이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으시고요. 이 앵글이 불안하다면 이런 식으로 많이 기울죠. 특히 광각 렌즈를 썼을 경우. 이럴 때는 카메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플라이 카메라 커렉션 모디피어를 줘가지고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른 걸 한번 열어보죠. 자, 이런 걸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빌딩을 하나 불러와 봤는데요. 자, 이런 좀 복잡하죠? 이걸 카메라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 잡기를 힘들어 하시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 이 건물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카메라에서 타겟을 서는 위치와 바라보는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클립 매뉴얼리는 필요 없고요. 여기서 동일하게 이 퍼스펙티브를 카메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잡는다면 지금 카메라 뷰에서 보면 거의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사람 눈높이처럼 이렇게 살짝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타겟을 자,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즈를 맞춰주면 되죠. 지금 렌즈가 35mm인데요. 뭐 28mm나 이런 걸 잡고 광각단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잡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처럼 이 외장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이 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플라이 카메라 커렉션 모디피어를 주시면 짠, 여기 자, 수직선 보시면 이제 보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외장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외장 같은 원근감은 먹어야 되니까 50mm보다 낮은 렌즈를 해가지고 잡아주시고 항상 어플라이 카메라 커렉션 모디피어를 줘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조감도 같은 경우 할 때는 조감도가 뭐죠? ISO 조감도 새 조자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공중 촬영한 것 같은 장면을 잡으실 때는요. 가능하면 높은 렌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찍으려면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찍으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매우 멀죠. 지상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5, 135 같은 이런 망원 렌즈를 쓰셔서 잡아야 되고요. 그래야 이렇게 원근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카메라 커렉션 모디피어를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를 설정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타겟 같은 거 옮기다 보면 자꾸 물체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셀렉션 필터에서 카메라라고 있죠. 그러면 뭐만 선택돼요? 이렇게 선택돼도 이 카메라의 타겟과 카메라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편해요. 끝나셨으면 다시 물체를 선택하실 거면 올로 나서 다 선택하시는가 아니면 지오메트리 나서 물체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라이트 하실 때는 이제 여기서 라이트로 나서 라이트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감도 할 때는 높은 렌즈, 보통 일반적으로 잡을 때는 50mm나 뭐 그 이하,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인테리어 할 때 이 클리핑 매뉴얼리, 클리핑 플랜 명령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잡으신 다음에 가능하면 광각을 쓰셨을 땐 이 어플라이 카메라 커렉션 모디피어 명령을 쓰셔가지고 이 렌즈를 보정해 주시면, 수직선을 보정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인 구도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종합 예제를 통해서 이 모델링 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